슬기로운 도전 한국 탐구 생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이소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도전 한국 과제 설명회는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발표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질문을 남기고 싶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과제별로 온라인을 통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20명,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선정돼서 질문하시는 분 최대 10명을 선정해서요.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이 되는 도전 한국은요.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파격적인 보상으로 대표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다양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이 됐고요. 좀 더 쉽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과제별 기술 동향과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 책임위원 그리고 소관 부처 순서로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회를 진행할 오늘의 과제는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와 목재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철강 같이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소재를 목재로 대체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과제 책임위원이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위원님 나와 계신데요. 도전 한국과제 정의서 그리고 과제별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도전 한국 과제 설명회 제가 맡은 과제는 이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전 한국 과제에 응모하시기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하셔야 될 어떤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공모 목적, 공모 과제, 그리고 관련 현황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고요. 두 번째 공모 과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산업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쪽이 전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철강과 시멘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철강과 시멘트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의 주택을 짓더라도 목조 주택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의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을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목조 즉 나무의 사용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많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6개월 동안 이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길이 3m, 폭 10.5cm의 목재 기둥 한 개의 탄소 저장량과 같고요. 이렇게 저장되는 탄소 저장량은 약 8.3kg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재를 사용하는 것들은 국산 목재와 이제 해외 목재로 나눠지는데 현재까지 국산 원목들은 주로 가구재, 펄프 재지, 연료용 등으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 있는 원목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는 게 근본 도전 한국 1번 과제의 주요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주제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즉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목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라든지 캠페인 등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소재를 목재로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목재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탄소 중립 사회에 이르는 속도를 더 빨리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분들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곧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그러한 방식들은 아무래도 똑같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국산 목재를 주 소재로 하지 않는 경우 이제 국내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이제 제외되는데, 실제로 산림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어린이 이용 시설에 좀 더 많은 나무를 사용한다든지, 목재 산업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그리고 국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목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산 목재가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방안도 이제 제외됩니다.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는 방식은 이번 과제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이런 방식도 곤란하겠죠. 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발전시키는 어떤 방안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일본,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보면 목조나 나무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은 법령이나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건설, 생활, 문화, 제도, 그리고 디자인 등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또는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내주시면 평가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평가하기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준비해 주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분야별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진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방안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 체감도와 국산 목재 인식 확산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존 자료 검토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방식으로 어느 일정 수준은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이러한 국민 공모 과제를 해보면 이제 디지털 연계한 과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앱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는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디지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앱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식으로 제안자가 제시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 설계도가 붙어야 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시하는 과제들은 몇 가지 평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효과 분석, 즉 해외 사례라든지 기존에 연구된 논문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과가 제시가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 좀 더 추가적인 이제 가점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목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되거나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또는 실효성, 즉 현재보다 목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제일 주의해야 되실 사항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과제들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은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제출돼서 활용되거나 누구한테 특허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특허청 사이트에 보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탄소,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 목재와 관련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개념들이 이미 공식화돼서 누구한테 나와 있던 그러한 기존의 개념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국내 목재 산업 현황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고 주로 농산촌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소규모 산업으로 이제 지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 산업 특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반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료 공급지인 농산촌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 시설이나 이런 목재 관련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도 증가하고 월평균 생산성도 증가하고 경제적 편익도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연평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제 뭐 5억 원에서부터 점점 늘어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경목, 즉 지름이 작은 나무들 위주로 원목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촉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철강제 등과 차별화된 친환경 국산 목재 소재 개발을 이제 촉진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등 산림청의 기존 정책, 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씩 훑어보시고 아이디어를 다듬는 어떠한 그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이번 과제에 대해 유의사항과 또 제외해야 되는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목재의 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또 구형 가능성 범위까지 잘 고려해 주시는 게 이번 과제의 중점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시해 주신 키워드 예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꼭 검색해 보셔서요. 아이디어가 겹치지는 않는지 이 중복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과제의 소관 부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림청의 이명규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현재 정책 추진 상황과 연구 현황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과 공모 목적 또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사회와 목재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공모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이제 저희는 산업혁명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을 많이 댐으로써 지구의 온도는 연평균 기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그 연평균 기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부는 지구의 체온을 지구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열 에너지는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석탄을 많이 캐서 쓰고 원유, 천연가스를 쓰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지구를 뒤덮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됐고 여기에서 온실 효과가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서 지구로 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유리온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기후 변화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바로 공장에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는 양 또는 저장하는 양을 서로 같게 만들어서 매년 배출하는 양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NGO 단체에서 흡수하는 지역과 배출하는 지역을 그림 도식화 시켰는데요. 지금 푸른 곳은 흡수하는 곳이고 지금 보라색 붉은 곳은 배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탄소를 흡수하는 지역으로 진초록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보는 것은 국제적으로 숲과 목재입니다. CO2라고 쓰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있죠. 그래서 숲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그것을 산소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는 목재 안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숲에 가면 신선한 공기를 머금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숲을 지키고 넓히는 것, 목재를 채우고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탄소 중립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심고 가꾼 나무를 수확해서 그걸로 목조 집을 만들고 건축 내장재로 쓰고 생활 목재로 쓰고 나머지 껍질이나 잔가지들은 발전용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면은 이 자연 순환이 탄소 중립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목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목조 주택 약 36평방미터 한 10평 남주택인데요. 이 목조 주택 한 동은 약 9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조 주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십 년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약 30년이나 50년 동안 목조 주택에 살면은 그 탄소 저장량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산에서 베어진 그곳에는 또 나무가 3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또 탄소를 흡수하면서 숲을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탄소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탄소 저장고인 목재를 건축재로 쓰고 발전용으로 쓰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탄소 저장 효과가 있겠고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구 표피를 건드려서 파헤친 철이나 시멘트 이런 유한 자원들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입 목재는 캐나다나 그 동남아에서 운반해 오면서 탄소를 배에 실어 오면서 항공으로 운반하면서 더 배출하게 되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탄소 저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난 나무를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 그때는 국제적으로 탄소 저장 효과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목재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키운 나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축 재료로 이용을 해서 30년 또는 50년 동안 그 탄소 저장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껍질이나 잔가지는 연료재로서 석탄 발전, 석유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목재가 왜 친환경일까요? 친환경적인 소재란 이유는 같은 양의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볼 때 목재를 일로 잡았을 때 콘크리트는 약 6.6배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다시 재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 철은 264배, 알루미늄은 796배의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여기서 또다시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목재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벌써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은 대학교 기숙사를 18층 기숙사를 짓는데 그걸 목재로 벽과 바닥, 기둥포를 다 목재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목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저희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최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재를 건설 소재나 문화, 제도, 그다음에 탄소를 배출하는 철강, 콘크리트,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이용하는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중복적인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텐데요.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노후화된 목재 산업시설을 현대화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목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을 이뤄서 각종 시설물에 공공시설물에 국산 목재를 활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좀 주목해 주십시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체류 시간이 많이 증가하게 돼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런 취약 계층이 머무는 그런 공간에 저희가 실내를 목재로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핀란드, 이탈리아 유치원 등을 이렇게 목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그 거리를 목재로 목재 시설물로 나무를 입히지 않은 그런 목재 친화도시고요. 네, 건물도 마찬가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각종 시설물들을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각종 공공시설물을 목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커뮤니티 센터, 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I love wood 캠페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좀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또 한목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각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그런 제품들을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제도를 하고 있고요.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 중에 앞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요. 이 사항은 앞에 그 중복 사업들을 좀 배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목재 이용 주요 사업과 외국의 사례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온라인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재가 철이나 콘크리트를 대신할 만큼 내구성이 있나요? 오랜 시간 유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축 비용 측면에서 목재가 더 비싸진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산림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건축 재료로서의 목재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 건축물은 다른 콘크리트나 철에 비해서 가볍지만 강합니다. 가벼우면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받는 충격이 덜하고 그리고 탄성에 의해서 그 지진에 대한 피해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포항 지진 때도 콘크리트 건축물과 달리 목조 건축물은 안전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저희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만 목조 건축물을 많이 짓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서 실제로 바깥은 많이 타지만 그래도 내부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이제 표면은 타지만 그 내부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목조 건축물은 평균적으로 50년 이상 그 내구 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절한 유지 보수가 된다면 100년 이상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 측면에서 목재가 더 비싸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은, 목조 건축이 다른 소재에 비해서 좀 재료적 측면에서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콘크리트나 다른 구조에 비해서 실제로 그 시공할 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시공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축 비용은 다른 구조물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산림청의 장윤성 임업연구사님께서 질의응답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답변 고맙습니다. 적절한 유지 보수가 된다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목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은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도 산림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질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발표한 자료 25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이 사업인데요. 실내 목질화를 통해서 저희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좀 해본 결과 전후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업의 공간에 전후에 포름알데히드는 그 암 유발 물질이거든요. 그 방출량이 약 59%가 절감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라돈이라고 해서 많이 유명해진 그 유해가스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 공기질 목조로 실내를 목조화 시켜 보니까 약 5.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재는 인체 친화적이고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석유 화학 제품에 비해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목재 활용이 공기질을 더 좋게 하고 인체 친화적 재료라는 거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입 원목에 비해 비싼 국제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수입 목재에 대한 경제성 문제, 또 한 개는 벌목 문제, 벌목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재 자원량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껏 그 6.25 전쟁 이후에 민둥산이었던 산을 푸르게 가꾸는 사업에 좀 중심을 좀 뒀습니다. 그 반면에 전쟁이 없었던 수입 외국 나라에서는 이미 목재 자원량이 경제성 수준으로 많이 커지게 숲이 이루어졌죠. 저희는 경제 수종을 심기보다는 현재는 숲을 복원하는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통직하고 경제성이 나온 나무를 이제껏 가꾸기에는 조금 소홀했던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걸 더 경제성인 수종으로 바꿔 나가야 할 텐데요. 수입 목재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 것은 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경제 수종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목재 자원량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목재 자원량은 현재 저희가 한 50년 동안 이렇게 숲을 갖고 와서 약 10억 세제곱미터 정도의 목재 자원량이 있고요. 이 전체 양을 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약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목재 자원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해마다 목재 숲이 늘어나는 양은 3%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이것을 목재로 수확하는 양은 약 0.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는 매년 목재량이 우리 숲에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수확 비율을 보면 OECD 가입 국가 중에 29개국 중에 약 저희는 27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목재를 자원화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화재에 취약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예, 소방법에 있어 목재 건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목조 건축이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목재로 집을 지을 경우에 쉽게 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목재는 화재에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재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철이나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비하면 열 전도율은 10배, 철은 목재에 비해서 100배 열 전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강구조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건물의 기둥과 하부를 견딜 수가 없는데 목재로 만약에 짓게 된다면은 목재는 밤새도록, 여러분들도 아마 캠핑 가서 통나무 태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조금씩 타들어가면서 가운데 중심부는 그 목재 성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그 안전에 또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오히려 열 전도율이 낮아서 안전한 재료이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도 새로운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농업 등 주민생활 전 분야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산림청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금 우리나라 생활의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산림 쪽에서는 거의 유일한 흡수원으로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산림 관리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는 배출을 하고 있지만 산림 쪽에서는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조 건축이나 이런 소재 활용을 좀 증대시키면서 철이나 콘크리트 등의 이제 소재 에너지 집약적인 소재의 좀 이용을 줄이면서 이 목재로 대체해서 이제 배출량을 줄이는 간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저희가 지금 방치돼 있던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들을 에너지로 활용하면서 다른 석유나 이런 석탄들의 좀 이용을 줄이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할 만큼 충분한 나무가 국내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오히려 2.5%가량 목재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명규 사무관님.
예, 아까 앞서 질문과 같은 내용이네요. 예, 저희는 우리나라의 지금 목재량을 매년 3%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반면에 약 0.5%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2.5%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산 목재 활용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써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더 들어온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 손에 귀여운 나무 큐빅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규 사무관님, 이 큐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탄소와 목재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3가지 큐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주사위만한 이 큐빅 안에는 이 전체 무게는 약 한 2g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 탄소가 1g이 저장되어 있는 목재 양입니다. 대체 목재가 탄소를 저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만큼 저장되어 있을까 봤을 때 전체 무게의 반절 정도가 탄소라고 합니다. 목재 함유량에. 그래서 1g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 국산 낙엽송입니다. 거기에 76mm 정도 되는데, 이 안에는 목재가 100g 들어 있습니다. 100g짜리 목재 양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것은 큰 큐빅인데요. 이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인데 이것은 1kg짜리 목재 양이 되겠습니다. 1kg, 탄소 1kg이 들어있는 목재 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약 한 2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절반이 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목재 안에 탄소가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꼭 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발표와 온라인 질의응답까지 가져봤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또 꼭 포함해야 되는 사항 확인하셔서요.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와 목재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해 주신 3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은요, 도전 한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도전.한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과제 설명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